극장 이제 내가 다니는 극장이 이제 코스가 1층이 이제 매표소고 1층에 그러니까 2층, 3층에는 극장이 없어. 그다음에 4층 이렇게 있어. 2층, 4층에 극장이 있어. 네. 특이한 구조네요. 조금. 보통 영화관 아니 근데 한 층이 두 개 없어. 층이 극장이니까. 극장이 아. 층고가 높잖아. 예, 그러니까 예. 한 층에 극장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층의 극장이야. 그래 보통 한 층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2층에서 네. 우리는 4층 네, 올라가는 네, 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층에 웬 아저씨가 네. 한 5,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막 전화기 붙잡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어디가 있냐고 막 욕을 해. 그래서 너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가족. 그 부인인 것 같아. 근데 2층으로 그랬잖아. 근데 그 이제 여자는 특히 길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거기 층 구조가 좀 복잡하기는 해. 그러니까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왜 거기는 이제 지하 3층부터 지하 3, 지하 2, 지하 1, 뭐 P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라 그래갖고 GF, 그다음에 미들 플로어라고 했고 MF, 그다음에 1 이렇게 쭉 있어. 알아? GF가 그라운드 플로어고 MF가 미들 플로어였어요? 저는 그냥 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 데서 중간에 뚝 보통 고급 호텔들은 그런 데 깎아서 만든단 말이야. 전망 좋은 데 하려고. 네. 하얏틀이나 네. 뭐 힐튼이나 이런 거 다 남산뷰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산이 있고 산을 뚝 깎아갖고 이렇게 만들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깎아서 만들면 이 뒤쪽은 흙 속에 파묻혀 있지. 네.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럼 어디를 1층으로 할 거야? 여길 기준으로 1층일 거야? 여기를 1층으로 할 거야? 그러네. 그러네. 지하에서 쭉 올라오면 땅을 처음 보는 네. 층, 거기가 그라운드 플로어야. 그럼 그 GF. 네. 그러면 이제 거기가 GF.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아직 지하고 네. 이쪽에서 보면 땅이 보이니까 그라운드 플로어고 네. 그라운드 플로어하고 1층 사이에 여기가 미들 플로어야. 여기는 애매하지? 네. 그 1층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미들 플로어. 미들 플로어. 우리말로 그냥 중간쯤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미들 플로어 하면 그럼 안 그래서 들어요? 미들 플로어라고 그냥 MF층이라고 사람들이 불러. 근데 F가 층인데 그냥 M층 그러든지 뭐 MF층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MF층이라 그래 그걸. 그 있어. 아무튼 그 좀 모르는 사람들 볼 때 복잡하잖아. 네. 그게 이제 막 그걸 내려오지. 왜 어디가 있냐고. 할머니 같아. 아무튼 이게 1층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층도 아니지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막 근데 이제 2층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영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 그러면 얘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헷갈리니까 나는 잘 알아. 근데 얘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게 한 발에 찾아올 수 있는 위치로 약속 장소를 정해야 돼. 막 일로 갈 때 저로 갈 때 다르면 도대체 여기가 1층이야 저기가 1층이야 막 지금 우리 알프도 헷갈리거든. 그러면 지도를 보면 되잖아요. 층 거기 다. 지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장소. 그래서 오죽한 만남의 장소 이런 데가 있다고.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딴 데 헷갈리지 않고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백화점 정문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그래. 잘 모르는 애 있을 때 걔가 움직이면 곤란하면 나중에 너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랑 같이 외출을 하잖아. 그럼 그거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엄마 아빠 손 놓고 잃어버리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시켜야 돼. 아주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거 좀 큰일 벌어져. 애 움직이면 애 어디로 어떻게 쫓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도움 요청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야지. 걔 뭐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더 뭐 찾기가 힘들어져. 왜 그 자리에 있어야 왜 나는 어디를 거쳐 왔는지를 알잖아. 다시 거꾸로 가면 되거든. 차 못 찾아.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이걸 보려는 이유가 이제 저녁에 볼 영화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보면서 자꾸 내가 설명을 해줬어. 아들한테는 안 설명을 했지. 와이프하고 여러 번 봤으니까 뭐 영화 얘기 해봐야 다 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했지. 이게 뭐 41년도부터 42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진주만은 그 30년대부터 나오잖아요. 그 꼬맹이 때부터 나오잖아요. 네, 맞아. 꼬맹이 때부터 이제
1차 대전을 참가했던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부터 나오는 거야. 전투기 조종사였나? 아니. 그러니까 그 데니의 아빠가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전투를 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얘들이 조종사가 딱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영화가 시작되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 일본이 왜 공격? 근데 그 진주만에서는 일본이 왜 공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게 이제 미드웨이에서는 나오지. 미드웨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영화 쭉 보면서 미드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 얘기를 해줬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뭐 일본하고 저거 막 얘기하는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 두 영화가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 진주만을 보면 그게 보여.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보면 똑같아. 이제 사람들은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고 막 화려한 전투씬 뭐 이걸 생각하는데 그건 잠깐이야. 거기도 그 전쟁 어디서 그 미드웨이라는 걸 알아낸 그것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싸우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특히나 미드웨이라는 영화는 거의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야. 그래서 정확하게 시점까지 나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 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나와. 그 다음에 실제 실존하는 인물들이 다 마지막에 이 배우는 누구 역할이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미드웨이라는 영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의 역사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진주만을 먼저 봐야 되고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좀 더 알고 가서 보면 훨씬 재밌지. 진주만은 그래픽이 아니라 다 이렇게 실제로 터뜨리고 막 찍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좀 너무 리얼리티를 살렸다면 진주만은 과도하게 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역사를 알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상황,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어떤 군사력, 그다음에 뭐 비행기의 성능, 하다못해 어뢰의 성능 이런 게 미국을 앞질렀거든. 그런 것들. 그렇게 보면 참 거기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야. 비행기의 성능. 왜 그렇게 비행을 하는지. 거기 이제 그 영화에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 미군이 딱 이제 항공모함을 어쨌지 발견해갖고 이제 미드웨이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일본 애들은 예상을 못했잖아. 네.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공격이 막 당황을 하지. 망원경으로 딱 보는데 이게 초짜들이네. 됐어 무시해도 돼. 이러고 무시해버리는 장면이 나와. 기동을 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저 비행기 가지고 저렇게 1600피트까지 내려오는 거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겨우 올라가. 그래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배를 터뜨리는 방법이. 근데 이거를 배경 지식이 없이 공격술이나 조정술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왜 저렇게 해서 막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다 죽거든 거의.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쏘는데 안 맞겠니? 그러니까 비행기가 포탄 하나만 배에 떨어뜨려도 이 배는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해서 거의 다 죽는 거야. 조건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증명해봐라. 또 증명을 해내. 오케이, 네 말 믿을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미드웨이가 된 거야. 그런 스토리들이 군사 작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드웨이를 볼 때는 거기다 이제 비행기 기종, 비행기의 기동, 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를 쓰는지 P-40를 쓰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행기를 너희는 비행기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비행기에 대한 공부 좀 더 하고 가서 보면 참 대단한 장면 많이 나오는 게 정말 비행기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또 뭐가 있냐면 비행기 기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종사들은 이해 못할 거야. 요즘 조종사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비행기 그다음에 항공 역학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비행기 기동 장면들이 많이 나와. 그런 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그거 봤는데 그런 장면들. 미드웨이. 심지어 좀 영화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비행기 항공모함이 착륙을 할 때
예를 들면 첫 영화 시작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 조종사 주인공이 있거든. 조종사 주인공이 이제 신참 내비게이터를 태우고 이제 비행기를 조종을 해. 조종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착함하기 전에 갑자기 플랩을 안 내려. 왜요? 그런 상황이 전시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연습을 해야 된다. 그 플랩을 안 내리고 난 착륙할 거야. 얘 뒤에서 그지.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상태에서 뭐를 해? 또 하나 더 해. 엔진을 꺼버려. 바로 그냥요? 내려오고 있는데 엔진을 꺼버려. 그냥 엔진 엔진을 꺼버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랜딩 연습을 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온 대사가 첫 번째 케이블에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케이블에 건다고? 너 미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대사를 다 이해하려면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그 대사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영화 끝부분에 실제로 그렇게 랜딩을 하는 장면이 나와. 실제로. 이건 이제 그건 영화적 요소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정말 재밌는 영화지. 근데 모르잖아. 너희는 비행기를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알고 봐야 되지. 그치? 왜 플랩이 또 뭐 그렇게 생겼는지, 그 당시에 비행기는 플랩이 어떤 플랩이었는지, 그 이제 전쟁 기념관을 싹 본 거거든? 내가 설명 다 해준 거고, 근데 또 이해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보고, 거기에서 또 어떤 지금 처음 볼 때 이제 역사 관련된 진주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뭐 이런 시점에서 좀 본다면, 한 번 더 볼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 뭐 이제 조종, 비행기의 성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겠지.